경제신문을 읽어줘. 22년 9월 26일부터 9월 30일까지. 경제, 금융, 주식, 윌과 S&P 500 아직 바닥 아니야. 올해 저가 매수 나섰다간 쪽박. 91년 만에 최악 수익률. S&P 500 하루 1% 이상 빠지면 일주일 뒤 평균 1.2% 추가 하락. 이번 하락장 기간 낙폭 등 역대 하락장 평균치 밑더라. 금리 인상 끝나야 안정될 것. 뉴욕 증시가 올 들어 큰 폭으로 떨어졌지만 아직 저점에 이르지 못했다는 게 진단이 잇따라고 나오고 있다. 역대 약세장과 비교하면 아직 낙폭이 충분하지 않다는 분석이다. 주가가 반등할 것으로 보고 베팅하는 저가 매수 전략은 91년 만에 최악의 수익률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지난 10년 동안 증시에서 인기를 끌었던 저가 매수 전략이 올해 역효과가 났다고 25일 보도했다. 올해 S&P 지수는 하루에 1% 이상 떨어진 뒤 다음날 일주일간 평균 1.2% 추가 하락한 것으로 집계됐다. 급락한 주가의 반등을 노려 주식을 매수했다면 일주일 뒤 오히려 손실을 봤다는 얘기다. 추가 하락폭 1.2%는 1931년 이후 91년 만에 최대치다. 제가 고스란히 이걸 받고 있습니다. 올해 저가 매수에 적극 나선 건 개인 투자자였다. S&P 500 지수가 4.3% 하락한 지난 13일 개인 투자자는 하루 동안 20억 달러 이상 미국 주식과 상장 지수 펀드를 사들였다. 이 같은 매수 규모는 올 들어 두 번째로 많은 것이다. 하지만 일주일 뒤인 20일 이 지수는 2% 더 떨어졌다. 역사는 추가 하락 예고. 일부 전문가는 과거 약세장 데이터를 근거로 뉴욕 증시가 아직 저점을 찍지 않았다는 분석을 내놨다. 미국 투자은행인 웰스파고가 1945년 이후 올해를 제외한 11차례 S&P 약세장을 분석한 결과 평균 지속기간은 16개월, 추가 하락폭은 35.1%였다. 23일 S&P 500 지수는 3693.23에 마감했다. 역대 최고치를 기록한 지난 1월 3일 4796.56에 비해 23% 낮다. 아직 기간도 낙폭도 역대 약세장의 평균치에 미치지 못했다는 이야기다. 현재 S&P 지수가 이번 약세장의 세 번째 하락기에 접어들었다. 지수가 아직 올 6월에 기록한 저점 근처를 맴돌고 있기 때문에 추가로 떨어질 것이라고 예상했다. 다음 영국 국채의 고려. 이탈리아 그리스보다 싸네. 영국 5년물 국채금리 4.579%, 이탈리아 그리스보다 0.5%포인트 높아 50년 만에 최대 감세한 폭풍. 파운드와 가치도 연일 급락세. 증권가 채권 재경단의 표적. 정신 나간 것 같아요. 이 상황에서 감세하는 표다. 영국 금융시장이 리즈 트러스 정부의 50년 만에 최대 감세 정책에 휘청이고 있다. 영국 국채금리가 부채 과다국인 그리스와 이탈리아의 국채금리를 뛰어넘었다. 감세한 후폭풍으로 영국 파운드화가 같이 급락한 데 이어 영국 국채 가치도 추가 하락하고 있다. CNN은 영국 정부의 정책이 도박으로 여겨지며 세계 금융시장에 충격을 주고 있다고 분석했다. 월스트리트저널 26일 영국 국채금리가 그리스와 이탈리아 국채금리보다 높아졌다고 보도했다. 이날 기준 영국 국채 5년물 금리는 4.579%를 기록했다. 같은 날 그리스 국채 5년물과 이탈리아 국채 5년물은 각각 4.058%, 4.079% 마감했다. 영국 국채 5년물 금리가 0.5% 높다는 것은 영국 국채 가격이 그리스와 이탈리아 국채보다 12%가량 싸다는 의미다. 채권 금리가 올라가면 채권 가격은 떨어진다. 그리스와 이탈리아 부채가 많아 최근 몇 년간 이들 국가의 국채 금리는 유로존에서 가장 높은 수준을 유지했다. 대표적 단기 채권인 10년물 영국 국채도 비슷한 수모를 겪고 있다. 10년 만기 영국 국채 금리는 이날 4.282% 마감했다. 영국 국채 금리는 올 들어 가파르게 올랐다. 투자 전문 매체인 밸런스는 파운드화가 채권 시장 자경단의 표적이 되고 있다고 보도했다.
채권시장 적용단은 인플레이션이나 중앙은행의 긴축 정책으로 채권금리가 오를 가능성이 있는 국채를 대량 매도하는 투자자들을 일컫는다. 1984년 경제학자 에드워드 야데니가 처음 사용한 말이다. 과거 재정위기를 겪은 그리스와 아일랜드도 채권시장 적용단의 공격을 받았다. 종합면 아래 공포에 시가총액 75조 증발, 코스피 2000 깨질 수도, 검은 월요일 코스피 3%, 코스닥 5% 폭락, 개인도 투매, 강달러 유럽발 경기 침체 우려, 코스피 2년 2개월 만에 최저, 코스닥 하락 종목 역대 최대, 증권가 비관론 갈수록 확산, 내년 한국 기업 이익 역성장 땐 코스피 1920에서 2020선까지 하락. 페드의 고강도 긴축으로 인한 리세션의 공포, 끝없이 치솟는 달러 가치가 26일 주식시장을 덮쳤다. 코스닥 지수는 5% 넘게 하락하면서 2년 3개월 만에 700선을 붕괴됐다. 코스피 지수도 2020년 7월 이후 최저 수준을 기록했다. 내년 한국 기업의 이익 수준이 역성장한다면 코스피 지수가 2000선을 밑돌 수 있다는 비관적인 전망도 나오고 있다. 인플레이션은 글로벌 중앙은행의 고강도 긴축, 그 다음에 경기 침체 우려로 이어지는 악순환과 상단을 가늠하기 힘들어진 달러 강세 현상이 투자자를 공포에 몰아넣고 있다는 분석이다. 영국 정부의 감세한 발표와 이탈리아 극우 정권 출범 등 유럽발 악재도 정시를 짓눌렀다. 지난 23일 영국 정부가 대규모 감세한 정책을 발표하자 인플레이션 우려가 커지면서 파운드화 가치는 1985년 후 37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 이는 다시 달러 강세를 자극해 달러 인덱스가 113선까지 돌파했다. 20년 4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이다. 이 탓에 원달러 환율은 이날 22원 오른 1431원 30전의 거래를 마치며 투자 심리를 더욱 위축시켰다. 투자 매력도가 떨어지고 있는 것도 문제다. 국고채 3년 만기 금리가 연 4%를 넘어지면서 올해 유가증권 시장 예상 배당 수익률 2.1%를 크게 웃돌고 있다. 악재가 쏟아지자 그동안 증시를 떠받쳐오던 개인 투자자는 투매 물량을 던지기 시작했다. 이날 원달러 환율 급등했던 외국인은 매수 우위를 보였지만 개인은 유가증권 시장에서 2,456억원, 코스닥 시장은 1,904억원어치에 던졌다. 양시장 상승 종목 수는 99개에 불과했다. 52주 신저가를 갈아치운 종목도 973개에 달했다. 코스피 지수의 밸류에이션은 이미 역사적 하단 수준을 내려앉았지만 증시를 둘러싼 비관론이 확산되고 있다. 이베스트 투자증권에 따르면 내년 말 기준 코스피 지수의 주가 순자산 비율 PBR은 0.8배 수준이다. 정보기술 IT 버블 직후나 코로나19 발생 당시 수준의 밸류에이션까지 떨어진 것이다. 그러나 코스피 지수가 2000선 안팎까지 추가로 떨어질 수 있다는 전망이 쏟아지고 있다. 페드의 공격적인 긴축 여파로 내년 경기 침체로 인한 기업 실적 둔화가 불가피하다는 관측에 힘을 얻고 있다. 여기서 좀 씁쓸한 게 이베스트 투자증권 같은 경우에는 거기 윤주호 센터장이나 염승환 이사가 있는데 너무 저평가되어 있다. 약간 강세론자의 그런 입장인데 오히려 이베스트 투자증권에서 공매도에 많이 본인 그 증권의 계좌를 통해 가지고 많이 투자를 했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많이 공매도를 해가지고 많이 수익을 얻었다고 그러네요. 유진투자증권은 내년 기업 실적이 올해와 비슷한 수준으로 유지한다면 코스피 지수의 적정 수준을 2100에서 2300을 제시했다. 그러나 유가증권 시장 상장 기업의 주당 순이익 EPS는 올해보다 5에서 10% 감소한다고 가정한다면 1920에서 2023까지 하락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내년 상장 기업의 매출과 영업이익 증가율 컨센서스가 각각 4.7%, 8% 수준까지이지만 향후 큰 폭의 하향 조정이 불가피하다는 분석이다. 유명한 미리에스 증권 연구원은 전년 대비 2.5에서 3% 수준까지 하락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대신증권은 이번 하락 추세의 하단을 2050선을,
하나증권은 2100선을 제시했다. 이제만 하나증권연구원은 삼고지수가 이달 현재 연중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다며 2003에서 2004년, 2013년에서 2016년 당시 박스권의 하단인 0.79배까지 하락할 가능성이 염두에 둬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금융시스템 위기의 최악의 상황이 아니라면 2200선을 지지대로 삼을 것이라는 주장도 여전하다. 김용구 삼성증권연구원은 최악의 금융위기 시나리오가 현실화되지 않는다면 2200선을 깨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제 깨는 거 보니까 뭐 최악의 금융 시나리오인 것 같네요. 파운드보다 더 떨어졌다. 원화값 추락 부추기는 트리플 펀치. 유독 크게 흔들리는 원화가 왜? 하반기 수출 떨어진다. 수출 실적 소비 큰 폭 둔화, 상장사 영업이익 10% 급감 전망, 제조 BSI 1년 7개월 만에 최저, 성장 버팀목 소비도 쪼그라들어, 한미 금리 역전의 중국 리스크까지 한국 경쟁력의 근본적 의구심. 원화 가치가 이달 들어 37만의 취약세를 나타내고 있는 영국 파운드화보다 더 큰 폭으로 떨어지는 등 주요국 통화 중 두드러진 약세를 보이고 있다. 블룸버그 통신과 한국은행 경제 통계 시스템을 보면 원화 가치는 이달 들어 28일까지 미국 달러화 대비 6.3% 하락, 원달러 환율 상승에 파운드화 마이너스 5.7%, 중국 위안 마이너스 4.2%, 대만 달러 마이너스 3.6%, 일본의 마이너스 2.9% 등 주요국 통화보다 더 큰 폭으로 절하됐다. 정부는 한국의 대외 건전성에 문제가 없다고 밝히고 있지만 원화 가치는 눈에 띄게 약세를 보이고 있는 것이다. 킹달러에 따른 한미 금리 역전과 위안화 약세, 파운드화 급락 등 대외 요인이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친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더 이상 대외 요인이나 환투기 세력의 책임을 돌릴 게 아니라며 한국의 경쟁력에 근본적인 의구심이 생기고 있다고 반증이라고 지적했다. 한국 경제의 기초 체력 악화가 원화 약세로 이어지는 측면도 무시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이다. 원화 약세를 부추기는 요인 중 하나는 수출이다. 올 하반기 들어 수출은 큰 폭으로 둔화하고 있다. 관세청에 따르면 이달 1에서 20일 수출액은 330억 달러로 1년 전 같은 기간보다 8.7% 감소했다. 국내 기업의 실적 부진도 환율 상승 요인으로 꼽힌다. FN 가이드에 따르면 3분기 국내 상장기업 매출액 컨센서스는 총 690조 원이다. 전년 동기 대비 13.8% 많지만 전분기 대비로는 2.2% 작다. 대외 약재도 여전하다. 미국 중앙은행 페드의 고강도 긴축과 이에 따른 한미 금리 역전은 외환시장을 짓누르는 요인이다. 현재 0.75%포인트인 한미 금리 차는 연말에는 1%포인트 이상 벌어질 가능성이 크다. 이 같은 우려가 원화 약세를 부추기고 있는 것이다. 중국 리스크도 원화 가치의 약재다. 원화 가치는 위안화 가치에 연동되는 경향이 강해서다. 세계은행은 올해 중국 경제 성장률을 2.8%로 예상했다. 5%대인 중국 정부 목표치보다 낮다. 지금 미국 연준 금리 같은 경우에는 올해 4% 정도, 4.5%, 그 다음에 내년에 더 올릴 수 있어서 금리가 더 이상 올리지 않는다는, 그들을 유지한다는 그런 컨센서스가 유지가 되면, 그런 컨센서스가 어느 정도 성립이 되면은 달러화 강세도 어느 정도 자질화될 거고, 그러면은 원화 약세도 어느 정도 상세가 되어서 그때부터는 주가가 오르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 경제신문을 읽어주는 여기까지고요.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